간단하게 여쭤보고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차고 넘치는 증거를 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었고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그런 반박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최근에 나온 트윗 내용인데, 08HK팀, 그 트위터 계정에서, 성남 야탐역에서, 김혜경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멘트를 쓰냐면은, 촛불 광장인 것 같습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08HK팀이 김혜경 여사가 맞다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촛불 광장인 것 같습니다라고 쓸 리는 없겠죠. 그게 언제 올라간 게시물입니까? 그게 뭐 저도 날짜 확인을 못했는데 조금 전에 최근이라고 말씀하셨길래요. 대선 과정 그러니까 발견한 게 최근이었습니다. 발견한 게 최근이고. 예. 그러면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올렸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대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 저도 그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은, 대선 유세 차량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촛불 광장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진은 성남 야탐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런 걸 보면은 일단, 이거, 김혜경 여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다들 08HK팀이 성남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08HK팀이 자기 프로필에다가 성남에서 거주한다라고 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최근에 또 발견된 트윗을 보면은 08HK팀이 나는 제대로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 토박이다라고 글을 쓴 게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08HK팀이 자기 트윗에 쓴 정보를,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사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남에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 성남 서울 이 문제는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향이 서울이고, 그러니까 성장기를 서울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현재의 거주지가 성남시라고 하는 것은 배치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08HK팀은 성남에서 30년을 살았다라고 2013년도에 썼습니다.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2018년 현재도 성남에서 산 지가 3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여기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 문제의 트윗 계정에 올라왔던 글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트윗 계정의 그 주인공의 신상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성남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을 했으며 그 휴대폰 끝자리 번호가 44번인 사람 이렇게 특정을 했단 말이죠. 일단 그 경찰이 트윗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 신상 정보를 추출한 것이 부정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물론입니다. 제가 그 부분 물어봤습니다. 성남에 산다는 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08HK팀 프로필에 성남에 산다라고 기재가 돼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반박 정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익명으로 계정을 만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다른 정보는 정확하게 썼을 리가 있냐 이거죠. 자신에 관한 다른 정보를 정말 진실대로 썼을 거라면은 뭐하러 이름은 또 익명으로 하냐 이거죠. 이미 익명 계정을 쓸 때부터는 거기에 올라오는 자신에 관한 정보는 사실 잘못된 그리고 타인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런데 08HK팀이 쓴 정보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진실한데 김혜경 여사도 정보가 이러니까는 동일이냐라고 추정을 한 게 첫 번째 하나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뭐냐. 그 08HK팀이 쓴 그 정보조차도 어떤 정보는 김혜경 여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빼고 일치하는 부분만 조합을 해서 일치하니까는 김혜경 여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추리소설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네네. 유죄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들여다보는 것은 네. 사실 공정한 형사사법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좀 추가로 확인차 질문을 드릴게요. 성남 부분은 그렇다 치고 예. 아들이 군대에 갔고 예. 그다음에 S대에서 음악을 전공을 했고 휴대폰 끝번호가 44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부정확한 추측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미 성남에서 30년 산 게 아니라 20년 산 부분부터 틀렸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머지 정보가 그 08HK 팀이 김혜경 여사님의 정보를 도용을 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김혜경 여사님의 정보를 쓰고 일부는 뭐 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섞어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08HK 팀이 쓴 정보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게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경찰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건데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정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만약에 경찰이 아들이 군대에 갔고 S대 음악 전공했고 끝번호가 44번이라고 하는 어떤 신상 정보를 추출한 게 나름의 근거가 있다면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경찰이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밝힌 부분이 근거가 08HK 팀이 그렇게 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30년 부분은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변호사님. 부분도 08HK 팀이 썼는데 그럼 왜 그 부분은 빼냐 이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게 김혜경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올렸는데 근데 만약에 군대에 보냈고 S대고 44가 만약에 맞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김혜경 씨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 동기가 뭘까요? 쓸 수도 있고. 그럼 그 동기를 어떻게 해서 그러세요, 그러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사칭을 할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사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SNS 상에서 특히 트위터 상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상대가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드러나지 않는 반대 정보들을 입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위장의 대상이 꼭 김혜경 씨여야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도 의심을 하는 부분은 김혜경 여사님과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럼 의도적으로 김혜경 씨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을 했다라는 추정이십니까, 변호사님? 음해를 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지자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뭐 음해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음해의 동기가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막연하니까 그건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해철 의원이 그 고발을 한 게 올해 7월이죠. 잠시 4월이요. 4월 초. 근데 그 전에 쓰던 어떤 휴대폰의 기종이 그 교체가 되는 게 공교롭게 그 즈음이다. 경찰은 지금 이 점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올해 4월에 바뀐 거 말씀이시죠? 네네네. 일단 그건 한번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고발 전이었는지 고발 후였는지 그 부분 한번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혜경 여사님 핸드폰이 당시에 뭐 소위 해경공 김씨 사건으로 터지면서 핸드폰이 온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엄청난 수의 악성 문자와 협박 문자 그리고 협박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문자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는 기기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그거는 번호를 바꾸고 기기를 바꾼 동기는 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휴대폰을 교체를 했으면 그 이전에 쓰던 휴대폰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 이전에 쓰던 휴대폰을 일단 새 휴대폰을 썼으니까 안 쓰고 있었겠죠? 그래 오늘 기사님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중고폰들이랑 합쳐서 선거운동용 핸드폰으로 썼는데 네. 그 이후로 찾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잠깐만 그 지점인데요.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바꾼 동기가 온갖 악성 그 글과 이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예.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보관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상식에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월 달에 네네. 경찰은 왜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경찰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진행자분께서 제가 좀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끊으셔가지고요. 네네. 그 경찰이 왜 압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4월달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압수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은 네. 둘 중에 하나죠.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됐거나 그 어느 경우에도 그 핸드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 경찰이 판단을 했거나 법원이 판단을 했겠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때 4월에는 네. 너무나 이거는 사실관계가 동떨어졌기 때문에 네.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 핸드폰이 정말 중요했던 거다. 네. 그러니까는 경찰조차도 7개월이 지난 금요일 11시 이후에서야 그 핸드폰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더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이재명 지사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경찰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권력이라 하면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을 뜻하는 겁니까? 저도 그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마 변호사님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뜻한다면, 그 경찰이 문재인 정권을 선택을 하고 이재명 지사를, 그래서 왜곡 수사 결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저는 지사님이 그걸 무슨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지금까지 김혜경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시민 고발단 변호인인데요. 이정열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지금 인터뷰 들으셨나요? 예. 일단, 김혜경 씨가 이 해경군 김 씨가 아니라는 반박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혜경 씨가 함께 찍은 사진, 이게 올라가는데 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본인이라면 장소를 잘못 기재할 수 있었겠느냐. 이 반박 증거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저희 고발인단의 입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네네. 경찰 수사 결과는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에 김혜경 여사님 혼자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저희 고발인들 입장은 이게 혼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유했다. 함께 사용했다. 그렇게. 라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에 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네. 여러 가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해경군 김씨 계정이 올렸던 트윗 중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계정 폭발하기 직전에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게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르면 이제 사실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이 계정의 사용자는 이재명 지사님이시죠. 저희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트윗 계정을 김혜경 씨가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한 계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이해를 하고 첫 번째는 또 이 나승철 변호사가 제시했던 반박 정황 가운데 하나가 이 트윗 계정의 주인에 대한 신상 정보로 이제 그 트윗 내용을 분석해서 경찰이 밝혔는데 여기서 성매매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전후 기간부터 해서 맞지가 않는다. 이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필에 나와 있는 기간이 맞지 않는 거는 나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네.
그 해경군 김씨 그 계정을 사용했던 분이 성남에 살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뭐 성남 시향에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트윗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놓고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것. 그래서 이 정도 수차례 언급이 됐으면 이게 진실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프로필에 올라간 내용 말고도 성남에 산다라는 트윗 내용이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많다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탈에 있어서 그래서 비교적 여러 번 언급이 된 것들을 추출해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성남 거주 기간이 만약에 본인이라면 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필 내용이.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1997년에 판사 인권에서 2013년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대략 16년, 17년 가까이 되는데, 뭐 이제 법무관 기간도 산입하고 어쩌고 하면 대략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기를 저 판사 20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따로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못 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TBS와의 인연을 생각하면, 그리고 TBS 애청자, 우리 특별한 인상 김종배입니다. 애청자님들을 생각하면 말씀드리는 게 도리이긴 한데, 엄밀하게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희 의뢰인들의. 물론 그건 충분히 이해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만약에 저희 의뢰인들한테 좀 불리한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세요. 변호사님의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질문 드릴 자유는 있는 거겠죠, 제가. 변호사님. 그럼요. 당연하죠. 그 갖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트윗 내용을 분석해서 추출한 정보입니까? 트윗 내용도 있고요. 네.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의뢰인들한테 허락을 드리지 못해요. 저는 종류만 묻고 있습니다. 종류만. 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김혜경 여사의 카카오 스토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내용 중에, 이 트윗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따로 뵙고 말씀드릴게요. 따로 뵙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경찰 쪽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라고 해서 일체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떤 건지 저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도 경찰 측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증거는 저희가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갖고만 있고. 경찰 자체 내에서 수사하다가 확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고발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 수사가 사실 4월 달에 전해철 의원께서 선관위에 고발을 한 이래 7개월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저희 고발인 측에 불리한, 그러니까 불기소가 나올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건 중요한 말씀이신데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일단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저희 고발인단 입장에서는 이런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솔직히 경찰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 만약에 정말 이 제보대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도 수사 비밀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지 않을 테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왜 불기소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은 검찰 수사가 나와서 불기소 결정문이 나왔을 때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받아보고 나서 항고를 제기할 때 그때 알겠습니다. 사용을 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어제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됐던 트윗에 올라갔던 사진이 그 카스에서도 등장한다는 그거와는 별도 이야기인 거죠? 예,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만 확인하고. 그건 저희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휴대폰 문제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나성철 변호사께 자, 4월에 이 휴대폰이 교체가 됐는데 왜 그게 보관이 안 됐을까를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계속 트윗에 어떤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실은 성립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그 이정열 변호사께서는 이 트윗 계정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글을 올렸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휴대폰, 이전에 쓰던 휴대폰이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김혜경 여사께서도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요. 예, 공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정주가 김혜경 여사고 대신 사용을 전혀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공유해서 여러 명이 나눠 썼다. 그런 얘기.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이전에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 글이 올라갔는데 그 뒤에 아이폰으로 바뀌어서 이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여러 사람이 그 동일한 트윗에 글을 올렸다면 기종이 다 똑같았다. 이것도 좀 너무 무리한 추정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트위터는 휴대전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PC에서도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이 지금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석연치 않은데요.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나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실 때 끝자리가 44로 끝난 그 전화번호 말입니다. 네네. 그 전화번호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번호를 바꿨다고 하지 않았나요? 바꿨다는 말씀도 나왔고, 사용 정지를 시켰다 다시 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예. 예,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 번호가, 그러니까 지금 무주물인지, 주인이 없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명의자가 누구냐. 네. 예,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의자가 지금 김혜경 여사님 쪽에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김혜경 여사님께서 이 번호를 아직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보면 김혜경 여사의 그 번호로 하면 김혜경 여사의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경찰이 확인했을 거라고 믿고요. 예, 그 정도 아마 확인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지사님께서 정치인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아쉽다고 할까. 그것은 처음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소송의 구도가